근데. 네, 1년에 32주 정도 저희 학교는 하고 있어요. 예, 다른 학교는 몇 주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32주를 하고 있고, 한 시간은, 그러니까 하루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3시간 중에 1시간 반은 특수학과, 태권도, 음악, 미술을 하고, 또 1시간 반은 한국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7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7은 뭘까요? 교사. 네, 네, 잘 맞추시는데, 저희 학교가 교장, 교감, 재무 선생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타 과목 선생님, 태권도, 역사, 미술, 음악,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한국어 해서 모두 17분의 교사가 있습니다. 114는 뭘까요? 네, 학생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변동이 있는데 올해 초에 등록한 그 학생 수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도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냥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학생 수는 몇 명, 교사 몇 명 이렇게 다 쓰면 굉장히 막 피곤하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일단 의미 있는 숫자를 그림과 함께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게 뭐지? 관심도가, 흥미가 딱 생기지 않아요? 네.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글자로 쓰면은 일단 처음 강의부터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주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숫자에 이야기를 입혀라. 네,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어떤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안 되네.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여기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에 너무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잘 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트 원격 컨트롤러예요. 리모트 컨트롤러라서 이게 저는 50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책인가 어떤 회사인데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붙이시는 거죠. 네, 붙이시고 하나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으로 키신 다음에 누르면 자기가 이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 졸리지도 않고 시선을 이렇게 몰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화면에서 효과적 대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효과적이라는 말과 효율적이라는 말의 다른 점은 뭔지 한번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효과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효과적 영어로 뭐죠? fast. 효율적은 영어로 뭐죠? 네? efficient. effective and efficient인데 그 두 단어의 다른 점이 뭘까요? 효율적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다. 개념이 가입된 거다. 네, 효과적은? 어떤 결과. 네,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가 이제 결과에 포커스돼서 어떤 시간을 많이 들이든지 돈을 많이 들이든지 적게 들이든지 내가 결과를 어치브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에 여기 보면은 이 빨간 레이저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얼만큼 내가 시간과 비용과 투자를 했는지 상관없이 목적을 이루면 그것은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효율적이라는 거는 목적을 이루는 거는 딱 고정이 돼 있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도 돈이죠. 에너지도 돈이죠. 예, 시간과 돈과 뭐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들어갈수록 효율적이다. 그래서 냉장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은 뭐예요? 똑같이 음식을 차갑게 보존하긴 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게 효율성이 높은 냉장고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4가지 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어진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32주 동안에 114명의 아이들을 17명의 교원이 이끌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효과적 수업, 효율적 수업, 그 다음에 수업을 잘 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겠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수업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컴퓨터 활용 실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거의 다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따가 제가 쫙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거를 워크숍으로 하면 저희 학교에서 3시간씩 워크숍을 2번 했어요. 교사들이. 그만큼 자기가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프랙티스를 하고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건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제가 거기다가 유튜브를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했으니까 거기 그대로 들어가셔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스탑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진행하다가 스탑해서 해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서 커버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 저의 기대치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 1시간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과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업을 운영해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제 오늘 강의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관형사, 명사이고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든지 이제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할 때는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된다. 목적이 없으면 이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수업의 하나의 목적은, 목적이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은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커버하고자 하는 거는 수업 매체를 잘 활용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워포인트랑 동영상.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가 항상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이죠. 발표. 선생님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주면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 듣고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집에 가서 엄마 한국 학교 안 다닐래요. 그렇게 하는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수업 매체라는 거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중간에서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툴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칠판에 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칠판에 분필로 써서 아이들이 그거를 새겨 쓰고 이해하고 이렇게 지금도 이거는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죠. 요즘은 이제 대학 강의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데 저희도 지금 빔 프로젝터 이렇게 쏘고 있죠. 빔 프로젝터를 쏘는데 그것을 무엇을 쏘느냐? 내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자료, 동영상 자료를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렇게 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로 이해하는 거는 7%밖에 안 된대요. 그거 모르셨죠? 7%만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보조 자료로 시각적인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선생님의 제스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교구를 보여주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나중에 커버될 기술적인 측면까지 이 파워포인트랑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좀 되시는 한국 학교는 스마트보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마트보드는 실제적으로 이런 판인데 학생들이 나가서 인풋을 하면 그 인풋에 대해서 결과물까지 트랜잭션이 맞았다, 틀렸다 그런 것까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관계로 그 두 번째 단계 파워포인트 정도 잘 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네,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인데, 자, 주연이 있죠, 주연. 프리마 발레리나가 있어요. 이 발레리나가 주연이죠. 나머지는 없으면 굉장히, 퍼포먼스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또, 있어서 주연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파워포인트랑 동영상이 막 주연되면 안 돼요. 막 이 파워포인트에서 흘러나오는 애니메이션 그런 거에 집중하느라고 선생님이 가려지면 안 되고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선생님이 주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애들이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애들이 파워포인트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B를 누르세요. B. 그러면은 블랙아웃이 딱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만 어텐션이 오겠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집중을 딱 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과 조연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팁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과 내용 객체체를 서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인 파워포인트에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거하고 어떤 게 가독성이 더 있어요? 두 번째 게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 너무 똑같은 글씨체가 온 슬라이드 안에 꽉 차 있으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제목이니까 제목을 확 눈에 띄게 하고 내용은 좀 약하게 해도 돼요. 그죠? 그리고 글씨는 조금 크게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빼고는 지금 글씨 많이 안 넣었죠? 이때까지 슬라이드 계속 왔지만 숫자 몇 개 넣고 그림 해상도 어땠어요? 해상도가 높아야 돼요. 아이들은 막 흐릿한 이렇게 크게 하면은 막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사진들 그런 건 보여주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해상도 높은 이미지를 찾으려면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사이즈별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만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확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괜히 막 조그만 이미지 보이지도 않는 거 해줬다가는 애들이 더 짜증만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수업 매체 첫 번째 효과적인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인 수업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파워포인트 비디오. 실제적으로 테크니컬리 우리가 어떻게 에딧하고 그런지는 제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럼 도대체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 방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때 스타가 된 프레젠터가 있었죠?